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은 멀리 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LA를 방문하셨기에 또 이렇게 귀한 기회가 허락되어졌는데요.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동아프리카 하면 우리 이제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과 서를 한참 헤매거든요. 예. 동아프리카 하면 커버되는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동아프리카 있습니까? 이제 케냐. 케냐. 아프리카 중동부 쪽에 있으니까. 아, 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이렇게 5개 나라를 동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교 사역지로는 이제 동아프리카 중에서 케냐는 빼고, 그리고 이제 콩고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제 콩고하고 해서 5개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작은 지역이 아닌데 그렇게 넓은 5개 나라를 다 어떻게 한꺼번에 오버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김평육 선교사님을 화면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또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저는 김평육 선교사고요. 94년에 그 루안다 전쟁을 현장 취재하느라고 제가 북가 지역에서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신문을 툴로 해서 부르시고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그 너무나 많은 고아들 또 이제 전쟁 난민들 또 이제 그 과부들 그런 이제 문제를 놓고 처음에 한 1년만 좀 도와주고 그만둔다고 생각했던 게 해마다 한 1년만 더 하죠. 1년만 더 하죠. 한 게 지금 2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언론인이었다가 선교사 되는 경우 사실 우리 크리스찬 언론이나 크리스찬 미디어들은 이미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교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북가주에서 신문을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취재까지 가시게 됐는데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친이나 또 형들의 그 목회를 보면서 목회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간 이유가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콜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루안다로 신문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94년 그 현장에서 그 많은 그 고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야,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를 많이 섬기셔서 교회를 10개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요. 아버지가 10개를 개척해서 바쳤는데 너 그래도 얘들 위해서 고아원을 하나 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럼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아원은 그러면 르완다에 처음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 르완다 사태 이후에 오랫동안 르완다 소식을 제일 많이 전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24년, 4년이면 무척 오래된 시간들인데 요즘에 그 동아프리카의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뭐 목사님?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대륙이 이제는 뭐 마지막 땅이고 또 1960년대에 그 식민지에서 이제 다 독립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 동안에는 뭐 한 60년 동안은 이제 그 파워 그 권력 다툼들 때문에 내전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그 내전 상황들이 종식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개발되는 상황. 그다음에 세계 각처에서 또 뭐 서로 들어서 자원들 때문에 들어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재는 하여간에 뭐 아프리카가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지금 개발 중이죠. 그렇군요. 얘기를 뭐 큰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었더라도 종종 저희들 귀에 전달되어지는 소식은 특히 이제 중국이나 혹은 모슬림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것이 사실 실제적인 걸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원 때문에 들어와서 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콩고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로는 수단이 제일 크지만 사막이고 콩고는 이제 두 번째로 큰데 완전히 다 밀림이고 그 좋은 그 강과 또 밀림과 이제 그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 다이아몬드라던가 금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원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들 들어와서 뭐 중국 정부에서 뭐 킨샤사에 스타디움 하나 툭 지어주고 국회의사당 하나 지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전략이고 지하 자원권을 다 가져갔죠 이미.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프라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물 문제를 해결해주면 일단 백성들은 그냥 일단 좋으니까 그게 정치 잘하는 거죠.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다 주고 그거를 인프라를 하는 게 이제 그들은 유익하고 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자원들로 장악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남아공까지 완전 이제 이슬람화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여간 이집트에서부터 남아공까지 매 한 5마일마다 템플 짓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원들 짓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원 지어놓으면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그 거리는 다 그냥 시잡 쓰고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무료 교육에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이라던가 또 이제 보험이라던가 융자라던가 이제 그런 엄청난 물량 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도 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슬람화돼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이슬람화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 아프리카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좀 전략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의 경우는 한 정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전체 그 리소스들이 모아져고 종교 자체가 컨트롤하듯이 한 단체라던가 해서 이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거의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선교사들도 다 제각기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제 그런 실정이죠. 자,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24년째. 그 루안다에서 첫 고아원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24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하려고 생각했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뭐 전쟁 지역이고 난민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구제 사역에 중점을 다 뒀죠. 그래서 뭐 옛날에 실리콘밸리가 경기가 또 클린턴 때 좋을 때고 또 이제 구제 사역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헌금을 또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 사역에 한 6년, 7년을 포커스를 두고 하면서 그때 이제 중점으로 어린이 사역들 그래서 유치원을 많이 열고 고아원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6년 하고 나서는 사역이 이게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갈등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 복음화 사역이라는 비전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 아직도 살인하고 그 미워하고 이제 그런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한 1년을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2000년 1월에 이제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라는 비전을 주셔서 2001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매년 여름마다 이제 선교단원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 선교단이 모집이 됐고, 현지에서는 뭐, 한 150만 명 정도 모인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경우도 동원되고 이랬던 거는, 축구단이나 축구 경기면 스타디움에 뭐 몇만 명씩 모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큰 집회나 또는 세미나 같은 거 해서 한 150만 명 정도 모인 집회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지도자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많은 그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지금 개발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개발하는데 이 개발의 모델이 어딨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에 그 빠르게 경제 성장한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 모셔다가 한 3주 정도씩 세미나도 하고 뭐 산업 시찰하고 그런 거를 한 450명 정도를 모셨어요. 2006년부터 한 2010년까지. 예. 그러고서는 이제 선교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 사역이 되려면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의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예, 예. 네네. 그래서 예. 한 60명 정도를 지금까지 유학을 보내고 지금도 한 16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구대학에다가 다 MOU를 해서 한 학교로 이제 밀어서 보내고 대구대학 앞에다 이제 아프리칸 커뮤니티 처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주 한 40명 정도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TV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많은 한국말 잘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결이 그냥 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보낸 친구들이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까지만 저희가 보냈는데 거의 또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은 한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또 뭐 알아서도 하니까 좀 박사과정 하는 아이들까지 많고. 그렇군요. 올해도 작년 2017년에도 8명을 보냈고 2018년에는 일반 대학교 말고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도 이제 많이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지도자도 크고 또 한국에서도 1,500명이 갔다 오면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또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립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한국 사람과 또 아프리카 우리 청년들과 또 이제 미국의 2세들 같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사역을 이제 선교 센터를 많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하는 페이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선교사님은 물론 르완다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가 이제 결국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를 여러 군데를 섬기시는 일이 됐는데 그 20몇 년 사역을 하시는 와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때 왜 아프리카지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역자가 된 입장에서는 콜링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여간 목사들로 자라면서 콜링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 한 수 받기까지 2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콜링 하나 놓고 고민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부르심이 있었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르완다 땅에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고아원 하나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것이 당시 이제 유치원을 27군데 열었죠. 그렇게 하고 뭐 그동안 이제 많은 사역들을 되오면서 하나를 마치고 나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선교회가 24년이 됐고 저도 뭐 더 이상 이제 거부하고 뭐 이제 다 늙었으니까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비전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 중고등학교 유치원 뭐 어린이 교회 또 이제 많은데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을 우리 한인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건 굉장한 기적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2호선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병원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한 3천만이 살아요. 그 주변으로만. 네. 그 호수가 엄청 크던데요. 폭포도 크지만. 호수가 네. 이제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근데 빅토리아 호수 안에 섬이 한 1,000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민촌 사람보다 더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배를 지금 2개 만들고 있고. 3천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호수 주변으로. 호수 주변에 인구가 한 네. 3천만 명. 근데 섬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또 이렇게 오히려 그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먼 거리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연안 쪽으로 저희가 부두를 만들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2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뭐 시작했던 게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학교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대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소원을 가졌었어요. 아, 그랬군요. 형편은 안 되지만 한 20년 전부터 우간다에다 땅을 조금 마련해 놓고 조금 진 게 그래도 20년 동안 져서 작년 5월에 2017년 5월에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종합대학교 개교로 이제 그래서 이제는 장기 사역을 준비한 단계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 거주지가 산호세라고 하셔서 예, 거기서도 여전히 언론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예. 월드 프론티어 미션.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제 신문이고, 그렇죠. 네네. 선교의 이름은 월드 미션 프론티어. 아, 네네. 그 언론 사역자로서도 갖고 있었던 사명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접목이 되나요? 언론만 해도 큰 사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역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다 뭐 형편아시겠지만 예. 재정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하여간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나 목회자로 부르는 거를 거부하고 그냥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도망갈 핑계의 거리였군요. 네. 그래서 언론을 사이드로 했어요. 사실은 그 아하.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네네. 컴퓨터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냥 신문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건데, 네. 그거를 통해서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시고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사업을 그냥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문만 들고 사업은 크루즈하고, 그래서 선교를 24년 해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집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요. 지금도 네. 많이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다 돌이켜 보면 그냥 제가 엔지니어로 산 거든 아니면 뭐 목회자로서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이제 목회자로 산 거나 어떤 것보다도 그냥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잘 살았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요새는 그냥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그래 우리 고생했는데 참 잘 살았다, 둘이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지내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여전히 젊으시고 네, 또 마무리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 그럼 이제 신학교가 2019년도에 정도에는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교뿐만 아니고 종합대학, 네네, 종합대학이 그때쯤에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 또 지금 어린이 교회 뭐 고등학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 최소한,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유학을 보내는 이유도 좀 부패한 사회에서부터 아이들 좀 차단해서 네네. 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돌아와서 아프리카를 리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문제가 뭔지를 안에서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 맞죠. 그래서 네. 이제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교전해 나가는 그런 리더를 키우고 싶은데 또 이렇게 유학을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완전히 그냥 기숙사 시스템으로 해서 네. 사회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교육하는 이제 그런 대학으로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학과가 이제 신학과는 물론 있고, 이제 IT 학과하고 행정학과하고 이제 농학과를 일단은 이렇게 4개 학과가 개설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교수 요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현지에서도 PhD 가진 분들을 하려면 보통 월급을 한 2-3천 불 그렇죠. 드려야 되는데 현지인들의 경우. 그래서 사실은 학교 운영하면서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이렇게 교직이나 엔지니어 하시던 분들이 은퇴한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교수원을 하면 현재 많은
그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유학을 한국으로 가면 돌아오든가요? 돌아오는 시스템이 이제 뭐가 그게 있나요? 조금 문제인데. 그렇죠.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럼요. 곳이고 아니, 그러다 보면.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제가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 오면 거의 못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도 뭐 우간다, 무간다, 뭐 이디오피아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들이 다 있어가지고 있겠죠. 네. 우리 한국에서 와서 그냥 우리 영주권 받고 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아프리카도 그런 실정이라서 미국은 못하고 그래도 한국은 아직은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한국에 정착하기는 쉽진 않아요. 한국이 또 그래서 안 오긴 네,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한국에 간 경우에는 거의 또 돌아가요. 아하, 그래서 네네. 이제 한국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이 또 등록금이 좀 미국보다는 많이 싸고 아, 그래서 예.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저희들이 일반 학과는 그 대구대학교하고 네. 백석대학하고 네. MOU를 맺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두 학교에 나눠서 보내고 신학대학원은 이제 그 경남의 저 대구의 영남신학대학교, 아, 그렇군요. 대신대학교, 서울에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 그렇게 이제 MOU를 맺고 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의 내용을 그냥 술술 말로 풀어내시니까 말로만 듣다 보면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막상 머리로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보통 방대한 사역이 아니거든요. 일단 아프리카의 땅 크기를 생각해도 5개의 국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다 오버룩 하면서 매니저에 나가기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받는 일도 그게 얼마나 또 재정적으로 큰 이슈이겠어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처음부터 제가 이제 목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장 스트러글 했던 게 이제 그런 문제들, 교회라는 그 조직,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선교회를 교회는 못 하겠고 목회는 못 하겠고 선교를 하고 하면 정말 성령께서만 인도하는 어떤 그런 선교회, 사람 냄새 안 나고 사람 소리 없는 그런 걸 굉장히 꿈꿔오고 지금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저를 쓰시기 때문에 파이낸스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원회나 뭐 이렇게 이사회나 이런 건 조직하지 않고 조직해도 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 방대한 일은 그냥 비전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하여 하는 게 아니고 2018년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부기도 팀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 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안 믿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지만 공급하시는 대로 한다. 가다가 뭐 프로바이드가 안 되면 스탑하고 기다리고 또 가다가 안 되면 스탑하고 기다리고 이러신다는 말씀을 종종 듣긴 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때요? 정말 그러시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돕는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오시기 때문에 이제 돕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제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돕는 분들이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감동하시고 이 일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분들이 돕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선교회가 오면서 재정적으로 뭐 서로 뭐 이러다거나 재정 사고라던가 우리 간사들이 또 재정 관리는 또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열매가 아름답고 현재 사람들도 아주 신실하게 잘 해주고 감사하죠. 저희 월드 프론티어 미션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 돕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표 선교사인 김평육이 그러니까 있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미주 그 북가주에서 이제 뒤에서 내주하고 있고 우리 재정간사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북가주 사무실은 이제 그거 다고 한국에 이제 사무실 하나 또 권사님이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주셔서 이제 사무실 있고 간사 2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서로 연락책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이제 그 단기 선교단 훈련이라든가 뭐 이제 일정 짠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근데 재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제가 혼자 아직은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지금 5개 나라에
우리 선교센터가 13군데 지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를 할 만한 그런 그 건축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배가 지금 1호선, 2호선 만들어지고 한데, 처음부터 그 현지 사역은 현지 사람들로 다 세팅을 했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보면 이제 뭐 건축을 하든 뭐 선교센터를 하면 현지 사람들을 줄 거다라고는 하는데, 그 정신적으로 줄 준비는 그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될 수가 또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론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그렇죠. 수도 있고, 나중에 네네. 줄 때 이제 또 또 이슈가 잡음이 생기고, 생길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아예 그냥 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줄 아하, 거면.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현지 NGO로 등록이 돼 있어요. 국제 NGO 하지 않고 그래요. 현지에. 현지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네네. 돼 있죠. 그러니까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인데, 그렇게 해놓고 현지 사람들이 다 스텝이고 다이렉터고 그렇게 해서 세팅돼 있고, 아직은 이제 재정적으로 제가 도와줘야 일이 되고, 뭐 월급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군요. 현지인들이 그 월급을 다 제가 아직은 조달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조금 지원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예, 스스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하. 이제 영입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해서 네, 예. 이제 각 센터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보내니까, 현지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막 이게 잘 세우지 못하던 것들이 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니까 얼마나 그냥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예를 네. 들자면 저쪽 루안다 그 창구라는 그 아주 국경 지역의 조그만 선교센터인데, 예배당은 좀 크게 전놨어요. 근데 아하. 어린이 교회를 하고 싶은데 현지인들을 못 하고. 네. 그런데 우리 박숙경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선교사님 보내놨더니 지금 어린이들이 매주일 1,500명이 몰려와요. 할렐루야. 자, LA는 무슨 일로 이번에 내려오셨나요?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그 선교적 자산 중에 하나가 은퇴 인력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언어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데, 그 미국에서는 또 다 언어가 잘 되시고 또 사회 경험이라던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펀드, 이게 선교 기금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빨리 현지에서 현지화해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저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음 세대들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사업 차, 네. 그래서 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또 나중에 그분이 이제 또 우리 젊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권사님 한 분 뵈러 내려왔었어요. 그래요. 네. 궁금한 건 아프리카, 현지에 여기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프리카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일단은 뭐 네. 많죠, 다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뭐 제조 회사나 제조 공장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뭐든지 제조 공장들 같은 거 이제 전출할 때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식당이든 뭐 호텔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도 어떤 네네. 것이든 뭐 제과라든가 뭐 뭐든지 좋죠. 근데 저희는 선교회적으로는 이제 땅은 정직하니까, 또 이제 저희 선교회가 사업에 인볼브를 하면 금방 또 재정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금방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려해야죠. 그래서 네. 그냥 선교회가 끝까지 깨끗이 가려면 땅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농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회가 직접 하지를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선교회 이름으로 땅은 확보해 놓고, 아하. 그 땅을 한국 분들이, 기업이든 큰 땅은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고, 또 작은 땅들은 그냥 성도님들 오셔서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땅을 좀 이렇게 대여해 드리고, 거기서 11조라도 저희 선교회로 이렇게 넣으면, 제가 이제는 없어도 선교회 운영되려면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땅을 통한 농장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렇군요.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그 선교가 이곳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가 아니라 이곳의 것을 옮겨가서 선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는 하던 거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도 많이 가셨는데, 가서 또 이제 맨 땅에
이제 처음으로 또 다시 어떤 것들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 요즘은 여기서 하던 어떤 일들이나 어떤 비즈니스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하시면서 그럼요. 예. 선교 어떤 지원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선교사 수는 뭐 2만 명, 3만 명 숫자는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거 보면 다 그냥 구멍가게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우리 평신도들이 기업 선교를 통해서, 만약에 가서 뭐 제조 공장을 하나 하면 100명 정도를 하열하면 그 사람들 잘 훈련해야 돼. 그게 큰 일이고. 근데 지금 그 뭐 동네를 이만큼 이렇게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는 LA 거고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바시장 같은데 봉제 그런 공장. 봉제 공장 네네. 같은 네. 것들을 옮겨놓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아프리카로 옮겨가야 많이 되거든요. 가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봉제 학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놨어요. 그래요. 이분들이 가시려면 네. 그런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뭐 저희 선교회가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나면 나중에 뭐 현지 회사에서 11조라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하면 또 선교회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24년을 돌아보실 때 분명히 어려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가장 뭐 어렵다기보다도 선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부딪히는 거는 이게 세상, 물론 이제 다 영적 전쟁의 의미에서는 물론요. 이제 마귀들의 어떤 그런 이제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걸 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 스스로 이렇게 내면에 싸우게 했던 건 사람들의 그 무책임한 말들이죠. 네. 의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네.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4년 것들은. 오면서 가장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제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을 때는 그게 편치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좀 다 뭐 극복이 됐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사람들 몇 마디 한다고 흩날릴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것이 어려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애타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뭐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막히고 할 때 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오고 재정 문제들이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또 어려움 중에 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르지만은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또 뭐 자녀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랬군요. 나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그대로 또 쉽진 않아요. 아이들이 거의 처음에는 한 8개월 정도로 아프리카 가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아빠지 없이 지낸 거에 대한 그 앵거들이 은근히 좀 남고. 네. 사모님도 그것은 좀 비슷한. 우리 집사람이 괜히 젊음을 그냥 다. 네네. 예. 이제 그런 어려움들, 이제 가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자, 현대 문명에 이것을 어답터하고 또 아프리카라는 조금은 늦게 움직이는 이 대륙의 어떤 변화의 프론티어에 서 계십니다.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소명과 사명이 또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에 어떤 도전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게 5개 나라에 왜 이렇게 벌려놓고 하냐고 네.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전공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했어요. 통신이었고 컴퓨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올 세상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현장에도 지금 말이라도 그렇죠. 핸드폰이 사무실이었단 말. 네네. 스마트폰이 제 사무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역지가 넓어진 이유가 그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혹시 이제 대형교회 문제들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많죠. 한 군데다가 이게 쌓아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부패하고, 그런 그 세력이 네.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역도 이렇게 한 군데다 제가 쌓는 것보다 한 군데다 아무리 크게 쌓아놔도 영향력은 고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5개 나라에 좀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5개 나라 전반적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매니저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나라 한국이라 다 어떻게 매니저만 하느냐 네. 하는 건데 매니저만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네. 이제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구상했던 되어지는, 네. 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 월드 미션, 월드 미션 프론티어 프론티어. 미션, 월드 미션 프론티어. 미션 힘듭니다. 월드 미션 프론티어. 네, 이 월드 미션 프론티어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바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비전을 다시 나눈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지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내서 비전 2030을 정리를 했어요. 저희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할 것을. 그래서 아프리카 일단은 센터가 있어야 이게 중심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20개 선교 센터를 건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정도까지. 그 중에 이제 대학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센터를 지금 13군데 건축 중에 있고요. 그래요. 이제 20군데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 미션 프론트에서 대학교 종합대학 세우는 거. 그건 또 다른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는 개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초교파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영향력이 5개 나라에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서 처치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 월드 미션 프론티어 소셜 워크 하는 것이고 네네. 병원, 고아원, 중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대학교. 처치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교회. 그렇게 3개의 사역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 병원서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선의 경우도 저희들이 좀 남가주 지역 또 우리 미주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약사, 의료계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뭐 현지의 그 의사들을 하여해가지고서는 손대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술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병원선을 만들고 거기도 엑스레이도 돼 있고 뭐 울트라사운드도 돼 있고 돼 있어요. 1호선은 진료와 마이너 수술. 그래서 2호선을 만들면 2호선은 완전히 수술선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1호선이 가서 진료하고 필요할 땐 필요하면 2호선에다 자를 보면 2호선에 가서 수술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 2017년 2월에 아산병원에서 40명이 갔어요. 의사 6분, 네, 간호사 18분, 네, 약사 2분, 그리고 울산 의대생들 해서 40명이 갔는데 3일 동안 3,000명을 진료했어요. 그다음에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줄을 너무너무 많이 섬 같은 데가 뭐 의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씩을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도 지금 1월에도 지금 아산병원 1월 팀, 또 2월 팀이 이제 더투게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자원봉사로 가실 수 있는 팀이 한 25개 팀 정도만 되면 이제 격주로 한 주 하고 100이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주로만 해도 한 달에 뭐 한 3,000명만 진료를 해도 1년에 거의 한 3만 명 이상을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배 운영 자체도 저희가 뭐 그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이 오면 운영비를 다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를 한 바퀴 다 돌고 진료하는 일들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물론 3일 만에 3,000명을 봤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못하고 가는 팀마다 라우스에 따르죠. 장소가 여기서 뭐 1월 달에 이제 어느 라우스도 그렇게 해서 하면 빅토리아 호수가 보통 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배로는 바다 같을 것 같아요. 바다죠. 그래 아름답기로도 참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좋은 거는 닥터들이 휴가 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휴가 겸해서 그 옆에가 바로 사파리예요. 그 세렝게티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 세렝게티 내셔널 파크만 가시려고 해도
한 10박 정도 가시면 거의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부터요. 한국에서도 네네. 미국에서든 네, 아, 그 그래요.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한 10,000불 정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 선교로 오시면 한 3,000불 정도면 선교도 하시고 사파리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10,000불과 3,000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그 여행사 통하면 또 뭐 호텔이나 또 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경비도 그렇고 근데 선교센터에 저희도 머무르시면서. 이제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스케줄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휴가로도 좋은 그런 코스가 효율적이기도 됩니다. 하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병원선이나 혹은 이제 그런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것들도 퓨리아리컬리 어레인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1월 달에 아산 팀들이 오고 2월에도 또 2월 있다고 달에 또 하셨는데, 어떻게 팀 예. 오고, 어디 미국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곳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미국에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예, 개인적으로 예. 단체로는 아니어도 네. 그 단체로 오면 저희들은 좋죠. 그래서 의료팀들이 오면 그래서 MOU를 맺어서 한 25개 팀만 매년 한 번씩만 와주신다고 하면 병원서는 그냥 완전히 잘 운영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그렇죠. 팀이 저희들 격주로. 필요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제 목사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 제가 이제 50을 사셨는지 60을 사셨는지 70을 사셨는지 전 잘 모르니까 네. 아,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이런 어떤 위험한 순간에 아니면 혹은 이런 위태위태했던 이런 순간에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내셨고 이렇게 잡아내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여기 예. 서 있는 게 뭐 저야 기적이죠. 그래요. 그냥 뭐 목회자 가정 그냥 돌이켜 보면 농촌만 다니시면서 교회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개척하시고 예배당 짓고 그 철없이 그냥 정말 흙먼지 구덩이에서 자란 총각을 하나님 선교사를 만드셔서 네. 그 50년 전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게 해주신 게 기적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살아오면서 저를 지켜주신 게 다 기적이죠. 새해에 선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2018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특별히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을 겪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세계 교회의 그 기도와 도움을 받고 일어섰는데 아직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뭐 부룬디나 또 콩고나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전쟁 과부들, 난민들, 또 아이들, 특히 이제 전쟁 지역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그 아이들, 그 여성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또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아프리카 이렇게 방문하시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제 그런 그 따뜻한 사랑의 배려와 나눔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또 그리고 귀한 도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인생의 곳곳에 부끄러울 만큼 조급했고 또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분노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볼 때가 있지요.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속도가 더디다고 화를 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군요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멀리 시간이 지나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우리를 어떤 인내심을 키워가시며 훈련시키셨던 부분들이었구나 하는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18년 새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그 계획을 잠잠히 기다려보는 해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동아프리카 5개국에서 정말로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귀한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섬기시는 곳곳에도 교회에서도 2018년은 조금씩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김평육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웹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htvus.com chtvus.com이고요.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은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 1650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 그리고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여러분들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